안녕하십니까. 박희조 동구청장 이비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구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동구는 빠르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리더십은, 동구청장의 리더십은 그를 뒷받침하거나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박희조 청와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당을 경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의 경험과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낱마처럼 얽힌 우리 동구의 문제, 박희조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동구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동구는 아까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르고 또 많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여타 도시, 특히 동구, 서구나 유성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전역 주변에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쪽방촌 관련된 부분,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려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역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대전역 주변의 환경을 좀 개선한 사업과 그리고 현재 쪽방촌을 좀 구성하고 있는 또 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가 큰 문제인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또 동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걸리는 관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동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동구청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는 다소 한 발 좀 빼는 좀 자세를 취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정기관의 자세부터 먼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내지 또 시와의 협조관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 인근에 철도박물관을 유치를 하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사업했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하고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금 답보 상태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이장우 의원께서 우리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긍정적을 좀 답변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큰 사유, 탄핵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이후로부터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박물관은 여러 가지 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혁신 도시를 촉진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대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되고 반드시 입지를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지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거를 다 주관을 하시고 해왔던 사업인데요. 제가 구청장이 되고 또 이장우 의원이 시장이 되면은 이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려서 대전역 주변의 개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박물관 유치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마자 입장에서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약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도 있지만은 조그만 정치권이나 또 행정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과거에 이장우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영시축제를 저는 부활하고자 합니다. 이 영시축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은 시관과 그리고 교통이라는 두 가지 테마라는 세계적으로 좀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온 유일한 좀 축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축제 기간이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또 단풍 시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렸던 축제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축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후에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이 축제에 반드시 부활시켜서 동구를 축제의 메카로 삼고자 합니다. 대청호 관련된 개발 관련된 공약은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출마자들 또 정치인들이 해왔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른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혀서 지금 한 발짝도 좀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이 있는 한강수계에 있는 여러 군데에서 개발 행위는 주민들 편의 위주로 조금 유도리 있게 유동적으로 좀 풀어주곤 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 금강수계에 있는 대전 충청 지역에 특히 대전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중앙정치권의 논리 또 우리 지역 정치권의 정치 부재력 그리고 행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부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별도로 이미 대청호 주변에는 하수관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습니다. 과거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대폭 더 보강을 해서 행정기관 특히 환경부 쪽에서 더 이상 규제할 필요성이 없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새로운 접근 방법 지금 브루스 축제하고 영시 축제는 그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의도 그다음에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청장이었던 분 중에서 좋은 업적은 계승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되돌아보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구청장이 했던 거를 왜 계승하느냐 잘한 건 계승해야죠. 그거는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고요. 행정의 연속성상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고 대전시 전체에서도 이 행사 끝난 다음에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혹시 그 임기 8년 중에서 우리 지금 대전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공조라든지 이런 이제 법 개정 또 규제 완화를 위한 그런 공조 노력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노력 또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자체 간의 협조, 공조도 필요하지만은 중앙정부와 직접 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동구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동구하고 또 대덕구가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인가요?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좀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특히 꼽는 게 교육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한현태 후보께서도 인정을 하실 텐데요. 특히 대전 안에서의 동서 격차, 그 중에서 교육 격차가 상당히 좀 크다고 저는 봅니다. 대전 천동중학교가 신설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천동중학교 관련된 학부모뿐만 아니라 동구민 전체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한 26년째 됐습니다. 수많은 그동안의 대선과 또 총선,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때마다 국지간 지역 현안들을 공약화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좀 들어가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현실화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지금 상당히 선전하리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정치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후보나 낙천되리라는 상상을 하기가 싫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메고 나온 이 빨간 넥타이 26년째 지금 메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이 정말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전기료도 못 내고 또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딴 때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탄핵의 여파를 헤쳐나왔습니다. 박희조 어떤 경운서라도 당과 함께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한현택 후보께 조금은 좀 불편한 질문이라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있죠. 정당이라는 건 아시지만은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고 그 정당 정책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모임, 이게 이제 정당이라고 선거법, 정당법이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정당한 명분 없이 이렇게 떠나거나 또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판넬안에 우리 한현택 후보의 첫 정당 시작부터 또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칸이 좀 부족할 정도인데요.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 저는 선출직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고 또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책 이해관계가 좀 불리하다라고 해서 떠나거나 또 들어오거나 이런 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큰 조야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인제법이라는 게 생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것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한현택 후보께서 여기 수많은 거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변명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당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그 사유가 있으면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탈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저 후보께서 좀 더 좀 세밀한 좀 해명과 또 지역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은 영원히 우리 당에 입당한 이상 우리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강 정책에 좀 맞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 정중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 가양동 그 현대자동차 서비스 뒤쪽에서 직장 생활 4년을 하고 그 4년 하는 동안에 제 첫째를 낳아서 그 인근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처갓집이 가양교회 뒤편에 있고요. 제가 분명히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동구에 지금 산 지가 지금 5년 넘게 좀 살고 있고요. 우리 한현택 후보께서는 20년 넘으셨다고 했나요? 저요? 예. 거주하신 산지요? 예. 79년부터 살았습니다. 글쎄 이제 5년의 동구의 삶과 또 79년부터 사는 삶이 중에서 동구에 대한 사랑의 무게가 어디가 무거울까 이게요. 사실은 그 얼마만큼 살았는지 보다 동구에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또 발전에 기여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동구민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또 애정, 저는 그거는 우리 한현택 후보보다 저는 훨씬 앞선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 출마 지역은 앞서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서울 종로나 중구로 출마하는 그런 예와 비슷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럼 동구로 이전했느냐? 저는 동구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왔고 2014년도부터 동구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늘 받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동구에 동구 금산 출향인데 많고 거기서 거주하는 기간도 상당한데 왜 동구에 출마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권유가 201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부터 고민을 해왔고 많은 여러 가지 주변에 권유도 사실 들은 게 사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포퓰리즘, 묻지마 예산 살포가 아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그런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라도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그다음에 안심, 특히 여성 안심 분야는 이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100번이라 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인 가구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 특히 이제 여성 1인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에는 대학교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주변에 1인 여성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좀 특별히 넣었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안전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안심만큼은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제1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관련된 소요 예산 아직 솔직하게 지금 얼마만큼 소요가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예비 홍보물에서는 제가 여성 안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박희조 동구민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젊고 역동적이고 젊은 리더십으로 동구를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대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당선돼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반쪽짜리 또 절름발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희조 동구청장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동구를 젊고 역동적으로 힘있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